안녕하십니까.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본인의 투자 성향 맞는 부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도 살펴볼까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도 미국에 한 주 동안 일어난 일들, 그리고 전주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주간 있을 이슈, 이런 것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S&P 500 보시면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전일 대비 0.18% 오른 2,500.23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 주식이 대체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S&P 500 같은 경우에 2017년 1월 달부터 10% 상승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신주가 좀 강세를 많이 보였고, 대부분의 업종인 에너지, 금융, 산업, 부동산, 유틸리티 이런 식으로 대체로 많이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좀 강세를 많이 보였었던 헬스케어주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3대 지수 역시나 다 같이 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아주 미국 시장이 굳건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기술주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나스닥 보시면은 나스닥도 역시나 0.3% 오른 6,448.3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좀 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주가 다른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좋았다라고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 S&P 500은 마감까지 장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나스닥이나 그리고 뒤에 보여드리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마감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들이 최고치를 다 갱신하고 있고, 다우존스도 역시나 0.29% 오른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는 지난주 다 올랐습니다. 계속 양봉을 보여주면서 아주 좋은 모습인데, 앞에 두 개 지수는 시가총액을 좀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가지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다우존스는 왜곡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유 시장 보시면요. 원유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서부 텍사스유죠. 이 WTI가 49.89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한 주간 상승폭이 5.1%나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허리케인의 하비와 어마 영향으로 인해서 텍사스 지역에 좀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정제소가 운영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런 허리케인이 좀 소멸됨으로 인해서 다시 원유 시장의 재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또 있었던 일들 중에서 보면은 원유 채굴 장비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 기름을 뽑아내는 기계인데요. 이게 7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원유를 채굴하는 장치가 지금 749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유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좀 있는데요. 이거 7개 감소한 거 가지고는 변동성은 없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감소한 거 보면은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점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국제 에너지 기구인 이 IEA에서 지금 세계 원유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원유에 좀 핑크빛 전망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나 내년 기준으로 선진국에서도 좀 원유를 많이 쓸 거라고 예상이 되고, 특히나 지금 막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원유를 많이 사용할 거라는 그런 전망치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 주 동안 강세를 보였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시장이 좀 앞으로 좋아질 거고, 또 전망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50달러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다시 50달러를 뚫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보시면은 세계 석유 수출 기구죠. 네, 여기 회원국이랑 비회원국이 원래 계속 다투면서 우리는 공급할 거고 우리는 감산할 거고 이런 식으로 많이 싸웠었는데, 이번에 좀 합의를 하면서 하루에 생산량을 18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유가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유가 플레이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미국 ETF 중에서 지금 유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ETF가 있죠. 지금 US5라는 건데, 이거는 미국의 기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유가 ETF도 많은데요. 미국 역시나 ETF가
뭐 천지로 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로 좀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보시면은 지금 5일 동안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가 플레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지난주에 있었던 저희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좀 강력하고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경제지표들이 합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대체로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저기 소비 판매 보시면은 소비 판매 같은 경우에 미국 경제회에서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의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2%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원래 시장 예상치는 0.2%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비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었던 이유 중에서 이 자동차 판매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1.6%가 빠지면서 이런 부분에서 소비 판매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자동차 판매가 감소된 거를 좀 제외를 해서 보면은 오히려 0.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가 좀 부진해서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예상치는 0.5% 오르는 거였는데 역시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죠. 반대로 휘발유 가격은 지금 2.5% 올랐습니다. 제가 앞에서 유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휘발유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죠. 이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런 소비자 심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고용 시장이 앞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소비 판매가 지금 약간 부진했지만 이게 하향 추세가 아니라 단기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시적으로 좀 끝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8월은 이 합의의 영향이었는데 9월 달에는 지금 어마의 영향을 아직 타격이 좀 집계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에 따라서 9월 지표도 조금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서는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괜찮다 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생산 보시면은 산업생산 0.9% 빠졌죠. 원래 예상치 0.1% 오르는 거였는데 역시나 또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와 원유의 채굴 활동이 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산업 생산에 좀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전체적인 산업 생산 보시면 0.75% 좀 빠졌고요. 이 제조업 생산이죠. 0.3%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미국에도 공장을 열심히 돌리고 남의 거 다시 뺏어 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조업이 살짝 빠진 모습이죠. 네, 이런 부분도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소비자 태도지수도 있습니다. 지금 96.8 기록하면서 지금 전월에 96.8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95.3이었습니다. 예상은 95였는데 이거는 지금 이 경제지표 발표한 거 최초로 시장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보셔야 되죠. 인플레이션 보시면은 지금 2.7%, 그리고 1년 인플레이션 2.7%고요. 지금 5년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2.6%입니다. 전체로 0.1%씩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 주에 있을 이슈 중에서 FOMC 회의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19일에서 20일 날 이 FOMC 회의가 열리고요. 이번에는 좀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있을 이슈가 한 차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요거 할 수 있을지 요게 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허리케인 영향으로 좀 일시적인 GDP 하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60%라고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이런 이슈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시장에서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들 잡아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